예, 여러분 또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그 제3강 구속사와 성경문화 제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는 고대 애굽인들의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제가 큰 그림으로 애굽 사람과 메소포타미아 사람 그리고 그 가나안 지역에서의 그 삶을 아주 그냥 큰 그림으로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애굽 사람들의 삶,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 다음 이제 3주가 남은 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애굽 문화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애굽 문화 같은 경우는 그 BC 30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애굽이 이제 멸망을 당했는데, 그 당할 때까지 3,000년 정도, 3,000년 이상의 역사를 유지했던 거예요. 3,000년이면 여러분 짧습니까? 깁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로마 제국도 뭐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 통치를 했다는 로마 제국도 사실 1,00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애굽은 3,000년이에요. 근데 이제 애굽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애굽이 폐쇄된 곳에서 3,00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당히 커서 로마 제국의 그 영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애굽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인류 전체 면에서 볼 때 애굽 문화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자체가 사막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거의 고립, 온둔된 상태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주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애굽 사람들의 삶 자체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마치 애굽 땅은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땅과 같다고 해. 그러니까 같은 동격이에요. 그 정도로 물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지역이 바로 이 애굽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적의 생존 조건을 갖춘 게 이 땅에서,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에덴 동산은 가보지 않아 가지고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갖고 추측을 하지만은 이 실제로 이 애굽에서의 삶은 정말 이 땅의 어떠한 그 문명보다도 정말 편안한 상태에서 화려한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짓는데도 아주 최소한의 노동력을 가지고 아주 풍요로운 수확을 얻어가지고 정말 길거리에 뭐가 떨어져도 남이 훔치지 않는 이러한 그 삶을 산 것이 바로 애굽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애굽이 괜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뭐 애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천성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바로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애굽의 구체적인 이 기후와 자연환경 이런 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애굽의 기후를 보면은 국토의 95%가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로 볼 때는 사막밖에 없는 땅이 바로 애굽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 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이 이 애굽을 통일하고 나서 이제 애굽 사람들도 이제 로마 제국으로 다니면서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애굽에서는 비가 안 오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하고 이제 뭐 그 그리스 지역도 가보고 막 이렇게 가서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리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물이 떨어질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비는 생전 처음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늘에서 자기네들은 물은 홍수의 형태로밖에 보질 못한 거예요. 그 나일강의 물밖에.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물이 내린다. 홍수가 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느낌이 가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저기 이제 대만에서 오는 사람들, 또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눈을 구경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한국에 오면은 제일 좋은 게 눈 구경하는 거예요. 그때 페리 장로님도 한번 여기 오셔가지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주로 이제 요즘 바빠서 자주 오시질 못하는데,
제일 오고 싶은 계절이 겨울이랍니다. 겨울철에. 왜 그러냐? 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눈을 체험할 기회가 없으니까 별로 따를 때는 뭐 여름 더운 거는 거기도 마찬가지니까 와도 뭐 별로 큰 감흥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뭐 인도네시아도 큰 도시들은 뭐 다 빌딩 있고 그러니까 비슷한데 겨울철에 오면 춥고 또 조금 나가면 눈도 있고 또 조금 하면서 스키도 타고 뭐 하고 그러니까 겨울철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거의 상황이 이와 비슷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죠? 그 비가 내리지 않고. 그리고 그 사막이면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막에서 사는 대표적인 족속들이 누구입니까? 베두인 족속이에요. 베두인. 베두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들 모여 살 수가 없어요. 왜? 사막 한가운데 모여서 어떻게 삽니까? 그 사막에 보면은 아주 뜨문뜨문 그래도 풀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이 베두인 족속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네들 얼마 안 되는 양떼, 염소떼를 몰고 가서 뜯어먹히고 또 이동해서 뜯어먹히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굽은 어때요? 사막이지만은 이 나일강 덕분에 그 나일 계곡 안쪽으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서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집단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을 지면서 정착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뭐가 되냐면은 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문명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 화려한 그 애굽 문명이 생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집단 거주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단 거주하지 않는 민족들은 뭡니까? 그 문화가 좀 보잘것이었고 뭐 문명을 이룬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애굽의 그 삶의 조건이 그렇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나일강 홍수 때문에 그죠? 그 헤로도토스는 그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지만은 저는 거기 하나 더 붙여갖고 애굽은 나일강 홍수의 선물이다. 홍수가 없었더라면은 애굽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의 그 강 양쪽으로 넓은 땅에 그 비옥한 토양이 쌓여지고 그러니까 그거 토양이 쉽게 얘기하면 거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혹시 여러분 농사 짓는 경험이 있는 분들 또 농사 짓는 거를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거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비료를 많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학이 발전해서 요소 비료니 뭐 필요한 걸 딱딱딱 해서 주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비료가 없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거름을 주는 거예요. 거름. 그죠? 옛날 시골에서 거름 준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그 힘든 작업이에요. 거름을, 그죠? 준비해야 되고 뿌려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농사는 이 거름을 준비하는 데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근데 애굽은 어떻습니까?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홍수가 쫙 해주니까 그냥 홍수가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은 뭐 하면 돼요? 물이 다 빠지고 나면은 가서 씨만 턱턱턱 뿌리면 이게 저절로 확 자라는 거예요. 거기 또 사막적이니까 온도도 높죠. 환상적이잖아요. 환상적인 거예요. 또 계곡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계곡 아니니까. 여러분 여름에 어디로 놀러 가요? 계곡으로 가잖아요. 왜? 계곡 안은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레는 사막이지만은 이 애굽 그 계곡 안에는 뭐예요? 그렇게 덥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조건들이. 여러분, 애굽이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췄다는 거 아마 상상을 못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30년을 살았잖아요. 그죠? 거기서 너무 그걸 절실히 체험을 한 거예요. 이거를. 그죠? 그래서 애굽 땅을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틀린 말이 아니죠. 그죠? 에덴 동산은 못 가봤지만은 애굽 땅은 가서 눈으로 확인해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그죠? 이게 이제 그 애굽의 이제 기후고 또 여기 이제 그 지형까지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전부 다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장단점이 사실은 있는 거죠. 단점은 뭐겠어요? 외부로 진출하기가 좀 그렇죠. 그죠? 사막을 건너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애굽은 워낙 환경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서 굳이 뭐 점령하고 땅 뺏고 이러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단지 이제 가나안 지역에 조금 욕심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탐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레바논 땅에 뭐가 있어요? 레바논에 뭐가 있습니까? 백향목. 그죠? 그 백향목은 애굽 땅에도 없어요. 근데 백향목 같이 큰 나무들이 필요하죠. 그죠? 궁전을 짓고 뭐 하려면. 그 백향목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랬던 그 정도예요.
그죠? 그래서 애굽은 그 메소포타미아와는 다르게 제국주의의 그런 색채가 별로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또 장점은 뭐예요? 반대로 적이 공격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공격해 들어왔던 사람이 역사를 보면 누가 있습니까? 나폴레옹이 있었죠. 나폴레옹이. 그래서 나폴레옹도 성공을 하지 못했죠. 그 사막을 한 보름, 한 달 이렇게 지나고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갖고 왔던 식량,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애국 안에 이 나일강 계곡 안에 도착했을 때는 그때는 뭐예요? 이미 다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 어떻게 기다리고 있다가 지칠 때까지 들어오면은 그냥 가서 그냥 공격하면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애국을 점령한 외국 군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에요. 대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군인들도 없었죠. 그 초기에는 상비군, 보통 왕국들은 뭐예요? 군인들을 준비를 하잖아요. 군인들을 해가지고 다 대비를 하는데 이 애굽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요 마트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애굽을 이해하려면은 이걸 다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군인 가는 것이 이 마트, 그 마트라는 거 이 만물이 형성된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칙에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뭐를 꿈꿨냐면 신이 자기네들에게 준 직업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농업이라고 그런 거예요. 농업. 왜 그렇겠어요? 애굽에 홍수를 줘가지고 홍수를 모든 걸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너무 완벽한 그 환경을 제공하니까 신이 이렇게 완벽한 환경을 준 것은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라. 그 먹고 살면서 또 뭐 하라는 거예요? 사후 세계를 추구하라. 이런 의미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장사하는 거, 군대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예요?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용병으로 채우는 거죠. 여러분 용병은 뭐예요?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외국 사람들 돈 주고 데리고 오는 건데 데리고 와서 군인으로 이렇게 해서 전쟁이 나가면은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자기 나라도 아닌데, 그죠? 그냥 월급만 받고 목숨을 유지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이 군대를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뭐 장비도 그냥 휘황찬란하고 돈이 많으니까. 그죠? 근데 막상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패하는 거예요. 그냥 거의 전패. 그러니까 애국 군대는 뭐예요? 종이 호랑이. 겉모습 보면 호랑이처럼 막 이런데 실제로 전투해보면은 전투력이 없는 게 바로 애굽의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 지형으로 볼 때 애굽은 마치 거대한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그 거대한 오아시스인데 거기 뭐예요? 오아시스가 동그란 오아시스가 아니라 그 사이에 강물이 쭉 흘러가는 거고, 그죠? 그 강 양쪽에 그냥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풍요로운 그 땅인 거고, 그죠?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요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도 보면은, 그죠? 그 네 개의 강이 어디서 발원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발원을 하는 거예요. 그 강이. 그죠? 근데 거기서 발원해서 쭉 나갈 때 그냥 에덴 동산 중앙에서 샘이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그 강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이렇게 거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 생수의 근원이시잖아요. 그죠? 거기는 따로 있고 거기서 나오는 물이 에덴 동산을 거쳐서 나와가지고 에덴 동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개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요거와 비슷하죠. 요거와 비슷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계시록 21장인가요? 거기 보면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명수가 흘러나오잖아요.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강 양쪽 옆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 옆으로 뭐가 있어요? 무슨 나무? 과일나무 그러면 안 되죠. 생명수 나무가 그 강 쪽에 쭉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바로 요 모습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죠? 에덴 동산의 모습이나 그 계시록 21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강 옆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그 모습이나 바로 이 애굽의 요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전에 옛날에 그냥 에덴 동산이라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오아시스 많이 보잖아요. 그 사진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둥그렇고 가운데서 이렇게 좀 물이 나오고 그 동그란 주변에 이제 야자나무니 뭐니 이제 이런 게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오아시스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닌가. 강물이 흘러가면서 강물 양쪽에 이제 많은 그 식물도 키우고 과일도 키우고 막 이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고 또 계시록에 나오는 그
그 강의 모습도 같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읽어보다 이렇게 보니까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 비슷한 점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좀 보여드렸는데 이 나일강, 그러니까 나일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나일 자체가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계곡, 나일이.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누가 줬냐면은 그리스 사람들이 지어준 거예요. 처음에 프톨레미 왕국이 여기를 이제 지배를 했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가지고 그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 이제 와서 보니까 처음에 탁 보이는 게 이 애굽 사람들은 다 어디에 사는 거예요? 계곡 안에 사는 거예요. 계곡 안에. 계곡 안에 사는 경우가 우리 전 세계에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뭐 소수민족들이 사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큰 나라가 이렇게 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일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나일은 바로 계곡이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강이 이제 그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에서부터 물이 쭉 흘러가지고 이렇게 꾸불꾸불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요 물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함이 없이 3,000년 이상, 뭐 3,000년이 넘겠죠. 계속 똑같은 길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에 대한 불안, 이런 것이 애굽에는 없습니다. 그죠? 이거 이 홍수가 두려움을 주는 게 보통인데 여기에서는 홍수가 축복인 거예요. 신이 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죠? 예. 그래서 보시고, 자,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나일강이, 그죠? 애굽 문명의 핵심이 바로 나일강인 거예요. 나일강의 홍수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은 이 나일 계곡은 아프리카 판에 넓고 평평한 사막 지역에 나일강이 넓고 깊은 계곡을 만들어 생긴 자연 계곡이다. 그죠? 그래서 그 처음에는 물이 좀 이렇게 처음엔 지진이 생겨가지고, 그죠? 그게 어디까지입니까? 레바논 산맥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그 빅토리아 호수까지 처음에 지진이 생겨가지고 그걸 쫙 갈라진 거예요. 그죠? 이제 그 물이 흘러가다가 이제 막히면서 뭡니까? 아프리카 판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길을 트고 해가지고 계곡이 형성돼서 오늘날의 그 모습으로 생긴 거예요. 그 지금의 모습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천연 제방이 있기 때문에 홍수에 염려가 없다 하는 게 바로 나일 계곡의 특징인 거예요. 물길이 변하지를 않았다 하는 게 특징이고요. 자, 그다음에 그 나일강의 이제 유용성, 바로 이제 홍수가 주는 그 유용성이 있는 거죠. 그 나일강의 홍수가 이 지역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지상낙원이 된 거예요. 지상낙원. 정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상낙원, 이 땅에서 유일한 지상낙원.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 물론 뭐 우리 지상낙원에서 그 태평양, 남태평양 막 이런 데 가면 그 섬에 사는 사람들, 그죠? 그 노동을 하지 않아도 뭐 과일 따먹고 뭐 하고 하지만은 거긴 뭐야? 소규모고, 그죠? 그리고 실제로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먹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노동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과일 따먹고 하는 그런 정도지, 애국과 같이 이제 이런 수준의 그 삶의 그 질을 유지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애굽의 그 삶은 정말 지상낙원.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면은 우리한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은 어디서 살고 싶으냐?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애굽은 뭐예요? 지금 애굽은 제3세계 생활 수준이 굉장히 지금은 낮죠. 그죠? 그렇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사는 거죠. 고대에 태어난다면 애굽에서 태어났으면 풍요로운 삶을 정말 살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년 여름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홍수는 뭐예요? 예, 계곡 안에 넓은 대지 위에 검은 색깔의 비옥한 토양을 날라주는 거예요. 이 검은 색깔, 사실 검푸른 색깔이에요. 검푸른 색깔. 에티오피아에 거기 높은 산이 많습니다. 거기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화산재, 여러분 화산재가 굉장히 영양분이 많이 포함됐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들으셨죠? 그게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어디 보면 아실 수 있을까요? 제주도 뭐로 유명합니까? 제주도는요, 뭘 해도 다 잘 돼요. 농작물이. 그죠? 제주도 당근, 제주도 무, 그죠? 다 그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요? 그 화산재가
거기 화산이 폭발했던 거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저쪽은 전부 화산재가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땅이 비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심어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쌀 같은 거 심을 수가 없어요. 왜? 쌀을 하려면 어떻게 논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을 가두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스며들어가지고 물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쌀 같은 것만 제외하면은 다른 건 너무너무 잘 돼요. 그죠? 제주도 당근. 참 맛있어요. 그죠? 무도 정말 크고 달고.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화산이 있었던 곳의 땅은 굉장히 비옥한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그 화산이 있었던 그 산에서 그 눈 녹은 물,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눈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비가 오는 거예요. 봄비가. 그 봄비가 오면 이제 거기서 그 산을 타고 이제 물이 쭉 내려와가지고 애굽까지 오는데 한 3개월을 걸리는 거예요. 빗물이. 장마가 처음에는 3월 달에 에티오피아에서 하지만은 이 강이 이 고저차가 없으니까 천천히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7월 15일에 홍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7월 15일. 7월 15일이 애굽에서는 뭐예요? 신년이에요. 신년. 우리식으로 해보면 음력 정월 1월 1일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애굽에서는 그 홍수가 도착하는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애굽은 새로운 삶의 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애굽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7월 15일부터 홍수가 시작하는 그때부터 신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달력은 보면은 7월 15일부터 4달 동안은 뭐예요? 홍수기예요. 홍수기. 4달 동안. 여러분 홍수가 나면 애굽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이때는 애굽 사람들이 방학.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홍수가 나니까 농사를 못 짓잖아요. 거기 농토에 물이 딱 들어차 있으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그때 방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학을 하면서 뭐 할까요, 이 사람들은?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집도 고대 집들이니까 이제 뭐 고칠 것도 좀 있잖아요. 흙 같은 거, 뭐 대리석 같은 거 짓고 막 이러면 이제 허물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때 이제 집도 수리하고 또 뭐 합니까? 이때 사냥도 하는 거예요. 그 애굽 강에 쭉 있으면은 철새들이 이때 지나갑니다. 그럼 철새를 잡는 거예요. 철새를. 화살 같은 거를 갖고 이렇게 해서 철새도 이렇게 조그마한 철새들이 아니라 큰 철새.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철새들이에요. 다 등치들이 큰 철새들이에요. 그거 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음식도 정말 다양하게 먹는 거예요. 또 애굽 강의 물고기가 사람만한 물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만한 물고기 먹지. 또 철새, 그 큰 철새를 잡아먹지. 또 뭐 자기들 소도 키워서 잡아먹기도 하고 막 이래. 거기에 이 식량, 밀, 보리 뭐 이런 거는 뭐 너무너무 풍요롭고. 그러니까 모든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과일도 열대 지역이니까 과일도 잘 자라죠. 그죠? 이렇게 잘 먹고 사는 시대가 인류 역사상 없었던 거죠. 인류 역사상 없었던 거예요. 4개월 동안 그 홍수가 나면 이 사람들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개월 동안 뭘 하냐면은 홍수가 오니까 수면이 높아지잖아요. 이때 뭘 하냐면은 피라밋도 이때 짓는 겁니다. 피라밋도. 왜? 그 피라밋은 지려면 뭐가 있습니까? 대리석이 필요하잖아요. 큰 돌이. 그죠? 그래서 그 상류에 보면은 그 대리석이 많아요. 나일강 상류에. 그래서 상류에서 돌을 채석을 해가지고 그 배에 실어가지고 하류로 와서 피라밋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은 이 배가 가라앉아 그 땅에 딱 붙어가지고 뜨질 못하죠. 그죠? 근데 홍수가 오면 뭐예요? 수위가 높아지니까 그때 이제 그런 작업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4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뭐 합니까? 이제 농작물들이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파종기예요. 4개월 동안 씨를 쫙 뿌립니다. 파종기. 그럼 뭐 날씨도 좋고 뭐 비옥한 토양이 쫙 깔려 있으니까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별로. 할 일이 없고 이제 그 4개월이 또 지나고 나면 뭐예요? 이제 4개월 동안은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그래서 이 애굽 달력은 그렇게 3개로 구분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4개월, 4개월, 4개월. 그죠? 그래서 애굽 달력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홍수가 오는 그 첫 번째 4개월이 바로 신년인 거예요. 신년. 그래서 홍수가 제때 올 수 있게끔 그 홍수가 이제 올 때가 딱 되면은 축제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죠? 예.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이 나일강의 이제 유용성. 그죠? 그러니까 이 나일강 홍수로 인해서 그 애굽의 모든 문명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종교관도 형성이 되고 이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생기고 그 삶의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문화에 결정적인 그 영향을 끼치는 거, 또 그 출발점이 되는 게 뭡니까? 바로 홍수라는 거예요. 홍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2년 끝나고 나면 이제 졸업시험을 봅니다. 그죠? 그래서 졸업시험 보실 때 바로 뭐 많은 거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런 가장 기본적인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걸 아시면은 이게 바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바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걸 아시면은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아, 홍수가 핵심적이라는데 홍수하고 연관이 있나 없나 이렇게 역추적을 해보면은 그런 행동들이 전부 다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 홍수가 핵심이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억 안 나세요? 지난주 한 거? 네? 충적토. 그죠? 충적토의 그 모습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이 또 파생하는 거예요. 홍수도 마찬가지고 그 두 강이 형성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쭉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이건 아셔야 되는데 성경에도 바로 적용이 되잖아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요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요소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이 살려면 여러 가지 다 필요해요. 그죠? 물도 있어야 되고 식량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금속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모든 걸 다 갖춘 곳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있고 아주 중요한 거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빠져 있는 것이 뭐예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문명을 형성해서 삶을 이어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제일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애굽의 홍수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홍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애굽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는 뭐예요? 충족토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생활 패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되고 가나안에서는 네? 사막? 가나안 땅. 가나안이 사막은 아니죠. 거기는 그죠? 돌보다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잘 그래서 기근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물이 없어. 그러니까 물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비죠, 비.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는 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죠? 왜 강이 있지만 가나안 땅은 쓸 수가 없죠.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요단강은 쓸 수가 없죠. 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물 어디 끌어올려 쓸 수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 그 비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비가 많이 오면은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근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져야 돼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우리 공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애굽은 뭐예요? 이게 많은 거예요. 예. 물론 애굽도 그 가뭄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 요셉 그 이야기 읽어보면 그죠? 7년 흉년 7년 가뭄 내게 나오잖아요. 그죠? 가끔 그런 건 있고 그리고 7년 흉년 7년 가뭄은 그건 사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일부러. 그죠? 왜? 7년 가뭄과 풍년을 줌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능력을 애굽에서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덕분에 요셉의 위치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 왕도, 애굽 왕도, 야, 요셉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구나. 요셉이 없으면은 우리나라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할 수 없겠구나. 요셉의 필요성이 그냥 부각이 된 거잖아요. 그죠? 7년 흉년, 7년 풍년, 항상 거기는 늘 풍년이죠. 그러니까 7년 흉년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딱 쓰여지진 않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길진 않아요. 와도 가끔 뭐 한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한 번 흉년이 오지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게 아니에요. 비의 양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그 때에 맞는 비가 탁탁탁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땐 무슨 비가 와야 돼요? 이른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씨를 언제 뿌립니까? 애굽에 그 가나안에서는 봄에 뿌리잖아요. 봄에. 그죠? 아니 봄이 아니라 겨울에. 가을 늦게. 그죠? 이게 그 축제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죠?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구로 얘기하면 이제 늦가을쯤 되는 거예요. 7월이면 우리 시구로 얘기하면 늦가을쯤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씨를 뿌리는데 그때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이른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씨를 뿌리니까. 그죠? 그게 이른 비예요. 이른 비가 와야 농사를 씨를 뿌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늦은 비가 와야 돼. 늦은 비는 언제 오는 거예요? 봄에. 그죠? 겨울철에 이제 자라가지고 봄에 추수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가 곡식들이 늦은 비를 맞아야, 풍족히 맞아야 이제 늦은 비가 내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씨가 쌀쌀해지는 거예요. 그 곡식들이 예민하잖아요. 그죠? 가을도 뭐예요? 서리가 딱 내리게 되면 곡식들이 어떻게 돼요? 색깔이 싹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 겨울 지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곡식들이 싹 바뀌어. 그 늦은 비가 오면 곡식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늦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곡식들이. 그냥 푸릇푸릇해가지고 곡식이 그 알갱이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농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죠. 그죠? 성경에 항상 보면 이른 비, 늦은 비를 때에 맞게 내리는 거. 그죠? 그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 가나안 하면 예. 우리가 떠오르는 건 젖과 꿀이 흐르는 예. 땅이잖아요. 예. 그리고 비가 없다는데 어떻게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죠? 저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죠? 그 땅이 풍요롭기보다도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때, 그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다윗 때가 가장 부흥할 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어디부터? 유프라데스 강부터 어디까지? 애굽 강까지. 그죠? 그까지를 지배한 게 다윗 솔로몬 때가 유일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그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삶이 어땠어요? 정말 젖과 꿀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게 바로 그때인 거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흘러 넘치게 해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그 영적으로 그걸 해석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40명의 그저 12정탐꾼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할 때 이제 그 포도송이 뭐하고 막 이렇게 이제 했지만은 물론 이제 포도송이 조그만한 포도송이 아니라 큰 그 전체 그런 것 그걸 통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포도 그 넝쿨 이렇게 메고 와서 바로 이런 것이 가나안 땅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예로 보여준 거지만은, 그죠? 이제 그런 거 이제 대표적인,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사막에 살았잖아요. 그죠? 그 사막에 살면서 그걸 모르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데인지 모르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 몰랐잖아요. 그죠? 전혀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보면은 이제 신명기 쓸 때 보면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배울 때, 가나안 땅 배울 때, 그때 제가 다시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왜냐하면 모든 거기에 사는 족속들이 뭘 바치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부역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이스라엘에 진짜 물자가 차고 넘치고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게 어떤가 싶긴 합니다. 예. 학자들마다 약간씩 좀 차이는 있는데, 예. 자, 그래서 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애굽 땅 하면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바로 이 홍수다. 그래서 이렇게 유익을 주는 홍수니까 뭐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홍수를 볼 때 홍수 기다리는 거예요. 7월 15일 되면은 홍수가 오도록 축제를 벌이면서 홍수가 오면 이제 감사하면서 예. 그렇게 해야 그 한 해 또 농사가 시작이 되니까. 그죠? 이게 바로 애굽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애굽의 그 애굽 문명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 통제된 홍수라는 거예요. 통제된. 여기 보면은 요 양쪽에 여기 사막이죠. 여기 다 사막. 그죠? 예. 사막인데 여기 그 사막 사이에 이제 요 파란 색깔은 이제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그리고 그 안으로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물이 여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면 같지만 실제로 여기 계곡입니다. 계곡. 그러니까 이 물이 이 밖으로 흘러 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조상. 딱 해서 통제된 홍수예요. 근데 요거 반대되는 게 뭐냐면 통제되지 않은 홍수. 그건 어딜 얘기합니까?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는 그냥 넓은 그 충족토 평양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사행천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행천, 뱀처럼 꾸불꾸불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물이 흐르다 보면 물에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뭐 돌이 있다든가 그러면 물이 피해가야 되잖아. 피해가면 물살이 옆으로 굽는 거예요. 그러면 굽으면서 이게 이제 땅을 파는 거죠. 그래서 물살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애굽의 모습인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요 부분은 뭐냐면은 그 백나일. 다시 말씀드리면 빅토리아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요거는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 요거는 홍수기가 지나면은 뭐예요? 요 맑은 물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수면이 낮아요. 그 물의 수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7월 15일 홍수기가 돼서 홍수가 나오면은 4개월 동안 이게 이제 물 수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데 여기 검은 부분이 있죠. 검은 부분. 그죠? 이게 이제 검은 토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홍수가 여기까지 딱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여기 그 밭이 있는데 밭에 요 검은 부분 비옥한 흙을 이렇게 쫙 깔아 놓는 겁니다. 습기도 있으면서 깔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물이 싹 다 빠지고 다시 이제 그 맑은 물만 흐르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이제 딱 끝나면 4개월 뒤 끝나면은 그 애굽 백성들은 뭐예요? 여기다 갖다 씨를 뿌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편한 농사죠. 이렇게 편한 농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완전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정말 우연도 너무 우연인 거죠. 이런 걸로 볼 때는. 그래서 홍수가 여기까지만 딱 홍수가 오는 거예요. 홍수가. 예. 그래서 요 위에는 홍수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을 어디 져요? 그 위에 이게 홍수가 닿지 않는 곳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에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오면은 굳이 여기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 일정한 기간 7월 15일부터 4개월 딱 홍수가 있으니까 굳이 여기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도 없고 뭐 재산이 쓸려 내려갈 염려도 없고 이렇게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곡에 사니까 시원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양쪽 옆으로 이렇게 높잖아요. 여기가 그죠? 여기가 바로 자연 제방이 저절로 이렇게 딱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여기까지 넘쳐나갈 일은 여태까지 3000년 역사에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재미있는 게 바로 이렇게 안전한 거죠. 그죠? 먼저는 홍수로부터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비옥한 토양을 위해서 농사를 지니까 풍요롭습니다. 풍요로운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를 비교해 본다면은 이스라엘은 뭡니까? 안전하긴 하죠. 왜? 홍수가 거기는 없으니까. 그죠? 물론 요단강도 홍수가 있긴 있어요. 언제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들어갈 때 그죠? 요단강을 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보리 벨 때쯤 돼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물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헐몬산이 있는 거예요. 헐몬산 꼭대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 그래서 만년설이 있다가 그 봄이 되면 어떻게 날씨가 좀 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 사시사철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데 특히 이제 날씨가 풀리면 물이 좀 더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거기는 비도 좀 내리는 거. 그 꼭대기에는. 그래서 눈 녹은 물과 비가 내려가지고 갑자기 수량이 겨울철보다 더 많은 수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죠. 왜? 요단강은 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뭐 홍수 피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하긴 하죠. 그렇지만은 물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 처음부터 이 가나안 땅은 큰 문명이 자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작은 민족들이 모여서 그냥 꼬물꼬물 사는 가나안 칠족성처럼 이렇게 모여 살기에만 적당한 곳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메소포타미아는 애굽이 이 땅을 탐낼만 합니까? 안 합니까? 별로 탐낼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많은 전쟁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 역사에 비하면은. 뭐야.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공을 바치고 부역을 하고 그러면은 굳이 가서 점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갑니까? 이제 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과 연합을 해서 메소포타미아 반기를 들을 때 그럼 메소포타미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면은 이게 점점 퍼져가지고 나머지 국가들이 다 메소포타미아한테 저항하면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반란을 일으킬 때만 와서 공격을 하고 점령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참 모습을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그 참 면목을 보고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반대로 메소포타미아 보면은 그 넓은 평야니까, 그죠? 있죠? 그 양쪽에 물이 수량이 풍부한 두 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많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풍요롭죠. 풍요롭지만은 안전은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보장이 안 되는 거. 어디에서 이 둑방이 터져가지고 홍수가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터지면은 넓은 평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일대 전체가 그냥 딱 뭐가 되는 거예요? 물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모습들이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땅을 구별해주는 그러한 가장 기본 개념인 거예요. 이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은 이 터위에 애굽 문명이 어떤 것인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떤 것인가, 또 가나안에서 삶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 터위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교도 그렇고 세계관도 그렇고 실제 삶에 사는 모습도 그렇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요거예요. 요런 거는 여러분 딴 데 어디 가서도 사실 설명하는 책이 없어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많은 자료 조사를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설명한 데는 없어요. 근데 전 참 우연인지 참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몰라도 이게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가서 이게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런 모습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사실 쓰게 된 그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시간이 이제 너무 이게 사실 짧습니다. 시간이 벌써 한번 얼마가 된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서 다음 시간에 계속 할게요. 요게 이제 뭐냐면 그 애굽 사람들이 농사 짓는 모습이에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뭐 꼬챙이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갖고 있죠. 그죠? 그 뒤에 오는 사람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꼬챙이 갖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콕콕콕 찍어서 뭘 바르는 그 씨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망치로? 그 씨가 그 구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톡톡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농사의 끝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그냥 뿌려놔도 씨들이 보면 저절로 뿌리가 해서 막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새들이 와서 씨를 다 먹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쥐들도 있어요. 쥐들이 와서 씨를 다 먹어요. 그렇게 되면 농사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짐승들이 씨를 먹지 못하게끔 망치로만 그걸로 흙으로 이렇게 턱턱턱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굽에서의 농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쉽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추수할 때 보세요. 그냥 신나서, 그죠?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이 콧노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응? 너무 쉬운 농사법인 거예요. 애굽은. 그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죠? 애굽 땅은 뭐예요? 여호와의 동산이 실제로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인 거예요. 애굽 땅이 그런 거예요. 그죠? 예. 자, 지금 시간이 조금 40분이 조금 넘었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여기까지만 잠깐 멈추고 한 10분 쉰 다음에 우리 4강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